네, 이제 앞에 이어서 우리가 간결하게 프레이밍하는 팁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잡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이제 마을이나 아니면 이제 오래된 그 도시, 좀 넓은 곳을 촬영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면 시각적인 질서가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드론 촬영도 많이 하는데 드론 그다음에 과거에는 또 이제 뭐 항공기에서도 촬영을 많이 했는데 이거 비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드론 촬영하는 것도 좀 이제 제한 구역도 많이 있고 또 웬만큼 드론 조정을 잘하지 않으면 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또 아니면 단순하게 그 사진을 구성을 하려면 그 현장에서 좀 비교적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높은 이제 그런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이제 바위 도움 사원이 보이죠. 이 이슬람교에서 믿는 바위 도움 사원이고, 그다음 그 오른쪽 이쪽이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고, 그다음에 저 멀리 있는 이쪽이 이제 유대인 무덤 지역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사진 촬영할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한 3박 4일 동안 이쪽에 머물면서 매일 아침, 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사진을 촬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쪽에는 대부분 다 거의 뭐 반지하로 된 그런 이제 길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방향 잡기가 처음에는 좀 힘들었었는데 이런 데 가면 처음에는 가장 높은 이런 종탑 같은 데 올라가 보십시오. 종탑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동선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 이쪽에는 바위도움 사원이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는 성묘 교회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길을 잘 헤매지 않죠. 여기는 통곡의 벽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 대충 이제 이 바위돔 사원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것만 찾으면 대략적인 이제 방향 감각을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한밤중에도 얼마든지 또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교적 우리가 실내에서 어떤 이제 행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촬영을 할 때는 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좀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촬영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LCD 그 화면을 이제 LCD 화면을 이제 이렇게 약간 틸팅을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위에 있죠. 이렇게 올려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촬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또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는 카메라 이렇게 약간 LCD 화면을 틸트해서 깨금발을 띄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촬영해도 전체적으로 이런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꼭 높은 곳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이 있다면 당연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촬영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카메라를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는 듯한 이제 그런 그 시점으로 촬영하면 더 단순하게 또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이건 이제 수산물 경매 시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경매장 같은 데 가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들도 아주 많고
그리고 막 시끌벅적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도 우리 사진가들은 사실 복잡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걸 복잡하게 촬영해버리면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역시 복잡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의 어떤 사진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침 이쪽에는 2층에 난간이 있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보고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난간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한 200mm 정도 망원 렌즈로 좀 당겨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의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구성을 하면 복잡함이 좀 덜해지죠. 그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경매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경매가 성사됐다는 그런 어떤 정표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촬영을 하면 비교적 덜 복잡하게 보인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사물 그 자체의 묘사에서 벗어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물성, 사진에는 이제 사물성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사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록 사진이 아니라면 그 사물 그 자체의 묘사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주제 작업을 할 때는 이게 반드시 이 그 대상 자체를 가지고 대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아주 하수입니다. 하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상 자체를 가지고 또 다른 무엇으로 어떤 치환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아버지의 땅이라는 이제 그런 그 주제 작업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꾸준하게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이 땅 위에서 어떤 이제 태어나서 또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의 의미,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미처 꽃피지 못하고 중간에 땅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이제 생명체들, 뭐 이렇게 동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식물들도 있었고, 또 과일, 이제 이런 거 주로 이제 중간에 낙과라 했다 그러잖아요. 떨어진, 뭐 태풍에 떨어져서 다시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어떤 생명체들을 찍은 사진인데, 이 제목을 잘 보십시오. 이 제목을 잘 보시면 제목이 아버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었던 어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땅에 이제 죽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이 황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황새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포함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죽음이죠, 죽음. 그렇죠. 죽음. 네. 결국은 이 황새의 어떤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이 아니라 황새의 죽음이 아니라 이 황새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죽음 자체는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수많은 생명을 키우는 그름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또 사실 뭐 아버지나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들, 할머니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희생, 또 헌신, 노력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표현해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떨어진 사과도 찍었었고 그 사과도 역시 이제 땅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이 대상 자체에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무언가로 치환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찍었죠. 이 사진도 보면 단순하게 그죠? 그리고 핵심을 중심으로 더 찍었잖아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황새의 전체를 다 집어넣은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은 임팩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황새의 머리 부분하고 이 목 부분
그다음에 날개 부분만 집어넣어서 대각선으로 구성해 찍으니까 아주 임팩트한 그런 사진이 됐죠. 여러분들이 항상 주 의미 있는 주 대상 부분을만 가지고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동물들을 이제 소재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사진 작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동물을 주제로 한다 그러면은 동물의 전체 모습을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머리 부분, 얼굴 부분을 중심으로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두 개 중 하나입니다. 동물을 내가 주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전체를 표현할까요? 아니면 얼굴 부분만 표현할까요? 음, 머리라고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저기 포함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거의 한 90% 이상의 사진 작가들이 동물을 주제 작업을 할 때는 머리만 가져갑니다. 특히 머리 중에서도 얼굴 있죠. 얼굴, 눈과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음.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뭐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제를 한다 그러면 이 사진처럼 이 동물의 어떤 이제 머리 부분 이걸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동물 가지고 작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 자체는 동물을 묘사한 것보다는 그 동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이제 그 치환해서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게 이제 미국의 거기 모마의 이제 디렉트 사진 큐레이터였던 이제 존 자코스키가 말한 그 이제 사진의 핵심 5가지 중에 하나가 사물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의 묘사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나무를 찍었지만 누가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용암에 의해서 불탄 그 뿌리가 불탄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를 찍었지만 제가 나무를 찍었지만 나무를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무언가로 보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월고님은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세요? 월고님,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작업하실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이나 이제 이런 이제 제품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그걸 그 제품이 잘 살아나도록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조명도 하고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개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찍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또 다른 무엇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로 한번 이제 표현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고 하시면 아주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진도 보십시오. 이 사진을 찍을 때도 이 사진 찍을 때도 저도 이제 단순하게 이 멋있는 그냥 바위로만 보지 않고 찍었거든요. 이 자체를 바위로 묘사를 하려면 초점도 더 정확하게 심도를 더 깊게 해서 될 테고 또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게 이제 어떤 바위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드러나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보는 사람들이 뭘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고 계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입니까? 고기 같아, 고기. 네? 고기, 물고기. 물고기처럼 하여튼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물고기처럼. 저는 묘지 같아요. 그죠? 묘지처럼 또 봉분 한국에 많이 있는 그죠? 우리나라 산소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뭐 산소 뭐 봉분 같기도 하고 예,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소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잠긴 산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소위 말하는 맥도날드 그 로고처럼 보이지 않나요? 맥도날드 로고 이거. 근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가 이제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멀리 이 맥도날드 간판이 보이면 그렇게 굉장히 반갑고 마치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낀대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 맥도날드 이 로고처럼 그 형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엄마,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어머니의 젖가슴을 형상을 하기 때문에 맥도날드 로고 자체가 결국은 그 이제 엄마의 젖가슴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접근을 해야 이 사진에 숨어 있는 그런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다는 이야기죠.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꾸 이제 이런 사진의 기호,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조금 더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좋은 사진은 오래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이야기한 개동길을 위로 쭉 올라가시면 서희 갤러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이제 이완교 선생님의 작품 이제 기운 생동이라는 작품들을 보시면 힘이 쫙 빠진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은 배우는 과정에서는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완결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진을 오랫동안 찍어왔던 그런 이제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 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쫙 빠진 그런 사진들을 보면 어떠냐 하면 우리가 매일 어떤 밥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또 숭늉이나 물 같은 거 매일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그렇지만 갈증도 해결해주고 배도 부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은 사진이 정말 좋은 사진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사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또 이제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사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또 꾸준하게 계속 찍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찍으시라. 그런 이야기를 늘 제가 드리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사진 배우는 많은 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두세 번은 찍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찍고 있죠? 뭐, 예, 예, 우리 포함님은 거의 매일처럼 식사만 하시면 또 사진 찍고 또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고 있으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뭐 다른 이제 우인님이나 월고님도 그렇고 많이 자주 찍고 있죠. 또 우리 미미님도 정말 또 열심히 찍고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은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사실 사진은 우연과 필연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그게 우연적으로라도 그렇게 펼쳐진 장면을 만나야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은 내가 카메라 들고 그 장소에 또 그 시간에 내가 가 있지 않으면 찍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 상황 자체는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필연적인 그런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연적인 그런 장면을 만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사진 찍기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자주 나가서 찍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